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뇌,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그 사회적 뇌, 사회적 자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른 것은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네라고 대답하겠죠. 다른 것은 나쁜 것이에요, 이 시기에는. 근데 모두가 부모들은 그런가요? 모두가는 항상 없죠. 대부분이. 왜냐면 이게 이제 사회적 자아감, 사회 속에서의 나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달라진다는 거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야. 넌 다른 아이야. 외계인이야. 나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성인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는 하나도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 아이가 저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조금 약간 실마리를 줄 정도지. 너는 너야. 걔는 걔고 왜 똑같은 옷을 입으려고 그래. 걔가 입었다 너도 입어야 돼? 이렇게 하면 역시 말이 안 통해로 또 등을 돌리게 되죠. 얘네들한테는 사회적인 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것도 이제 뇌에 발달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저렇게 축구하는 경기 모습인데 실축했던 저 장면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딩하고 뭐 일어났는데, 왜냐면 축구를 할 때 전체 선수와 관계가 같이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여요. 몸도 같이 움직이고 박수 같이 치면서 거의 동작 비슷하게 같이 가요. 왜냐면 그게 거울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를 보면서 왜 우리가 몸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저게 발동하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저기에 있는 노란색 옷 입은 사람 있죠? 뒤에서만 달라. 네. 저분은 살짝 뭔가. 상대편 아니에요, 혹시? 상대편이 반대편에 계실 분이 이렇게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약간 다른 특징이 있으시거나, 동화되지 않는 뭔가가 있으신, 자기만의가 있으신 분이거나, 그러한데, 다 저렇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사회적인 자아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동작이라든지 뭐 몸짓이라든지, 그리고 보면 엄마들이 애기한테 숟갈로 밥 떠먹일 때 같이 입버리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보시면 애들이 오른손으로 제기차기 할 때 왼손까지 같이 움직여지잖아요. 뭐 그런 거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어쨌든 그 숟가락 떠먹일 때 이것도 다 이게 거울 이론에 관련된 거거든요. 뒤에 잠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사회적인 뇌가 보이는 어떤 부분은 뇌에서 이제 중앙 전두엽 피질이라고 해서 뇌 딱 제일 중앙에 전두엽에서 정중앙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적인 뇌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얘는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할 때 활성화돼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활성화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고를 해볼 때도 의식화돼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다 해당되죠. 누구나 사람들은 다 해당되지만 청소년기에 저게 제일 피크를 보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제일 활성화되면서 저 부분이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 박사가 실험을 했었는데, 자아에 대한 사고, 그리고 자기 의도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자기 의도가 필요 없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저 중앙 전두엽 피질이 더 활성화되고 반짝거리는 거는 저 자아와 자기 의도가 들어간 장면을 얘기할 때 훨씬 많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기가 더 심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저 중앙 전두엽 피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아에 대해서 되게 의식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나에 대한 그 의도라든지 해석이 들어갈 때. 왜냐면 이미 저기에서 정립이 다 된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의식들이 무의식화 돼버린 거예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꼰대가 됐다? 꼰대는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감이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은 저런 정보가 필요할 때 사회적인 뇌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거예요, 성인들은. 이게 이미 습관화된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게, 저걸 잘 보시면 성인들은 그런 걸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는
측두엽, 그러니까 집중력을 요하는, 집중이 안 되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측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그 접합부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들어오는데, 왜냐면 정보를 가져다 쓰는 주의력을 오히려 요하지, 내가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해보면 청소년기에 의식화되고, 중앙전두엽표질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건 나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나는 못났어.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해결하지 못해가 자리 잡히면 성인기 무의식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 들어오면 생각도 안 해. 나는 역시 판단할 수 없고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2, 3세 때 분리 개별하고 독립화를 하려고 애들이 막 그때 2살 정도 되면 신발도 내가 신어보겠다, 밥도 내가 먹어보겠다고 막 얼굴에 다 갖다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기초적인 자아감이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제2의 자아 형성기, 이제 본격적인 전생에서 자아 형성기는 청소년기에 이제 중앙전두엽표질. 그래서 그래서 대안학교는 중고등학교 때 주로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뭐 아기 때는 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아기 때는 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기 때 영유아기에는 많이 놀면서 이 아이가 체험하면서 그냥 자연으로 체험하면서 내가 다 손끝 닿는 이 자연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약간 원시적 단계의 자아감,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게 좀 더 내면화된 자아감이잖아요. 사회 속에서 내면화된 자아감. 그래서 이 질풍노도의 시기다, 뭐 혼란의 시기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형성해 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를 때 달리는 건 언제 달리나요? 놀이공원 가고 좋은 거 보여주고 프레벨도 해주고 하는 건 초기 한 7세까지 다 하고 뭐 데리고 뭐 박물관도 가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해도 10살, 11살까지인 것 같아요. 그다음 부모들도 10년 지나면 지치거든, 좀 이제. 그리고 좀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애도 어차피 나가 논다 그러고, 뭐 나가라 하고 학원 보내고, 뭐 카드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부모님들도 약간의 공백기를 좀 가졌다가 다시 한번 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까. 그게 이제 어릴 때 갖다 주던 책이라든지 프레벨이라든지 뭐 놀이 시설이라든지 이거보다는 좀 다른 환경, 그리고 아이한테 뭐 쇼크, 아니면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환경을 주면서 좋은 인적 환경을 주면서 그리고 부모인 나도 좋은 인적 환경이 되면서 다른 느낌을 주면서 아이가 그 속에 있는 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립해가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명문대 투어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네요. 명문대 투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했는데 사회적 자아감을 간단하게 어떻게 발달되냐 보면 생후 초기에 아주 신생아도 자아감, 이거 자아감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각성이라 할 수도 있고 원시적 자아감이라 하는데 자기 손이 뺨에 닿을 때는 아이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남이 이렇게 뺨을 이렇게 만지면 뭔가 돌아보거나 빨려고 한다거나 그게 타자를 구별하는 원시적 자아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6개월쯤 되면은 자기 모습도 잘 봐요. 거울 보고 보지만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 걸 더 잘 봐요. 그게 이제 이미 저게 일종의 사회적 인식이라 해야 되나? 나 말고 뭔가가 있네? 그 책상이나 뭐 의자를 보는 것보다 걸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는 거가 더. 그러니까 움직이는 로봇은 몇 번 보면 좀 시시하지만 움직이는 아기가 한 6개월인데 움직이는 형 하나, 누나가 있으면 그걸 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저렇게 사회화가 되어가는 거고, 2돌쯤 되면 이제 거울 자기 인식이라 해서 18개월 전에는 자기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놓거나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18개월 이후 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으면 거울 보고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게 이제 사회와 나에 대해서 분리를 하기 시작하고 2, 3세 정도 되면은 타인의 언어를 확실하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아감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민감도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인의 의견이 훨씬 중요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죠. 나는 되게 작은 존재고 타인이라는 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3살쯤 엄마 외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가 애를 많이 잃어버리죠. 그때 애들이 막 뛰쳐나가기 때문에. 그때 한 4살쯤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애들이 겁도 없이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놀래면 6, 7세 때 이렇게 좀 조심을 하게 되는데 이 청소년 시기에서 요 시기가 나 외에 타인이 과하게 민감하게 내 의식 속으로 내 시각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울 자아라고 해서 타인에 대해 타인이 거의 나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만족하고 당혹감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죄의식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이제 외모에도 민감해지고 그쵸. 외모가 뭐 뚱뚱하다 날씬하다 보다 뭐 예쁘게 화장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이때 애들이 다 같이 노란 잠바를 입는데 나만 검정색 입으면 너무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고 이건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우리 반 애들이 다 지금 뭐 눈썹을 그리거나 뭘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는 애들이 되게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뒤늦게 올 수도 있죠. 그 시기가 늦게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보다 간혹 자기 색깔이 아주 강해서 너네들이 뭘 하든 난 하지 않겠다 이런 색깔이 있는 아이들 있죠.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근데 저러하다는 거. 그래서 거울 속 자기인식이 지금은 생애 최고라는 거. 11세에서 14세 제일 이제 극심한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상 속의 청춘이라 해서 이들이 아마 그럴걸요. 뭘 하더라도 남들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집 앞에 나갈 때도 그냥 못 나갈 거예요. 뭔가 좀 정리를 하고 나가거나.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던데, 타인을 의식하는 저 기간들은 좀 긴 사람은 좀 긴 것 같아요, 보니까. 저거는 감정형이면 저럴 것 같아. 그게 이제 감정형이기도 하지만 그게 저 시기에 네. 그 감정적인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정립이 좀 제대로 뭔가 안 매끄럽게 되면. 뭐 제대로라기보다는 뭔가 편안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게 못다한 미련들이 맞아.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만 저게 없어지는데 평생 저게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 시기에는 그게 맞지만 30, 40이 넘어가서 살고 있는데 저게 계속 되면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성인들도 뭐 이런 그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방에 들어가서 이 방에서 4명, 뭐 3명이 당신을 보고 있을 거다. 실제는 없죠. 보고 있을 건데 당신이 이제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체크를 했겠죠. 당혹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나 흥분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중앙전두엽 피질 활발해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올라가는데 일반적 성인보다는 사춘기의 아이들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홍조까지 뛰게 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초기의 자아감과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그 터널이라 그러죠.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번데기에서 그 탈피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사회적 자아감 그리고 자아정체성이 자아의 자아감을 형성하면서 난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형성하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로 내가 평생 살아갈 거기 때문에 물론 성인계도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이때 형성된 것들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